그래도 시드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RNG 짜요? 그래도 담원은 뭐 여유 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네. 알려줘 건부야. Guys, this is Ashley King of Horizon Esports. This interview has been brought to you by Secret Lab. And I am once again joined by Nuguri of now FunPlus Phoenix after they finished the 2021 LPL Spring Split by ending second place in the seas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구리 선수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 시즌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네, 오프 시즌을 중국에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휴가가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중간에 지금 촬영이 좀 있어가지고 촬영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이제 방송도 해야 되는데 방송 아직 안 하고 있고, 이제 배그가 재밌어서 배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커뮤니티에서 너구리 선수가 칸 선수랑 케니 선수랑 배그를 아주 열심히 한다는 제보가 들리더라고요. 거의 커뮤니티 가 있나요, 그게? 그 도인비 선수가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또. 그렇군요. 머리는 부끄럽네요. 네. 머리를 자른 지 얼마나 되셨나요? 머리 제가 중국 온 다음에 한 번도 안 잘랐어요. 뭐 오프 시즌에 뭐 자르실 생각이십니까? 네, 한번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아주 짧게? 아주 게이밍 에어로 밀어버리려고요. 글쎄요. 제가 뭐 추천해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구리 선수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조금은 길 오프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보내게 되실 예정이시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시고 싶은지 기대가 있으신지 방송도 있겠지만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방송을 좀 여유롭게 끝내고 싶고, 시간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그 부분하고, 솔직히 제가 숙소에 있는데 나가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배그를 하는데 제가 진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휴가 때 이제 이거 목표를 잡고 고수가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좀 부끄럽네요, 뭔가. 네. 아예 실컷한 것도 아닌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샹하이라도 본다던가 음식 탐방을 한 거거나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럴 계획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이제 가끔 위험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농담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냥 제가 숙소에 있는 거 좋아해서. 집 밖은 위험하죠. 확실해요. 그렇죠. 집 밖은 위험하기 침대 밖은 위험해요. 네. 침대에 있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구리 선수가 오프 시즌을 잘 보내실 것 같아서 저희도 듣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PL 2등으로 끝마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큰 경기가 있었죠. 큰 경기장에서 너구리 선수가 APL 결승을 치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너구리 선수는 지금 돌아보면 결승은 어떤 경험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결승을 현장에서 했는데 되게 크더라고요. 정말 맞아. 무대가 엄청 커가지고 좀 긴장도 많이 됐었고, 등장할 때도 되게 막 큰 문에 이렇게 쫙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입장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어제 그래가지고 되게 큰 경기장이어서 되게 놀라웠고, 이게 결승도 컸는데 준결승전도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 네. 약간 스케일이 좀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긴장했던 것 같고, 사실 좀 결승이 좀 암울한데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고, 저희가 또 도장 깨기로 올라가면서 이제 결승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게 져가지고 MSI 진출도 근데 이제 좀 아쉽게 못 가게 되고, 여러모로 아쉬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 중에서. 어떤 면에서 경기력이 아쉬웠는지 제가 괜찮으면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아직도 2세트에 이렐리아가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다전제인데 첫 세트를 따내면서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장 깨기 하면서 첫 판을 지면은 조금 이렇게 흔들린 경험이 있었지만, 첫 판을 이겼을 때 기세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되게 유리하게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두 번째 판에 초반 게임 그 경기 내용도 되게 좋게
좋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판을 좀 상대 노림수 계속 좀 허무하게 계속 당하면서 그냥 되게 유리하게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해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 그 3세트, 4세트에서는 이제 그 2세트에서 이제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계속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전제를 계속 치르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RNG는 약간 밑에서부터 올라온 느낌이었는데 좀 RNG가 플레이오프에 들어와서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바꿨다는 그런 느낌도 저는 들었거든요. 원래는 약간 샤오 탑 선수 위주로 좀 굴려가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갑자기 좀 봇 위주로 약간 좀 정석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대처가 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은 좀 스프링이 아쉬운 부분인데 아, 저희 팀이 이제 스프링 때 거의 이제 중간 이후에 티안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부터 그냥 거의 탑 게임 위주로 많이 게임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결승까지 그걸 쭉 가지고 갔고 이제 RNG 같은 경우는 탑 게임을 쭉 하다가 바텀 게임도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병행하면서 이제 좀 무기가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좀 준비를 많이 못하고 그냥 탑 게임만 계속 들고 갔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RNG가 좀 준비를 잘했다고 좀 RNG가 EDG한 그때부터 좀 느꼈는데 맞아, 맞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반성의 좀 여지도 있고 저희 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결승전이 많이 아쉬웠다는 느낌을 제가 봤는데 RNG 경기에서 딱 한 순간에 바꾸려면 어느 순간일 것 같아요? 한순간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생각나는데 저는 그 이렐리아 했을 때 제가 헤카림이 갱 한턴 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탑에. 근데 그때 제가 제이스를 잡았는데 네. 헤카림도 잡을 수 있었던 각이었는데 제가 조금 긴장이 되다 보니 긴장 좀 했는지 그거를 그냥 놓쳤거든요. 그거를 잡았으면은 진짜 완전 터져버렸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났네요. 아, 2세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건 약간 아니면 4세트의 탑 다이브? 아, 탑 다이브 하다가 아, 망해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돌려가지고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만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하고 싶네요. 네. 그렇게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결승이었지만 그 FPX의 도장 깨기를 보는 것 자체도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번 시즌에 FPX 그리고 너구리 선수의 LPL 적응기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항상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잖아요, 인터뷰를.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너구리 선수가 처음 APL에 도착했을 때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좀 많은 게 새로웠을 것 같아요. 새로운 멤버들하고 게임을 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처음에 무대에 올라서 가지고 뭐 관중들도 보고 그때는 너구리 선수가 어떤 상태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맨 처음 대회 했을 때가 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관중도 있었는데 진짜 엄청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게 처음에 약간 솔직히 이게 좀 처음만 생각하고 이게 좀 이렇게 중간 뭉텅뭉텅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적응을 막 빠르게 하지 못했고 근데 그게 경기력이 초반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좀 조금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팀원들이 좀 많이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홈플러스 팀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좀 플레이오프 들어갈 때쯤에는 좀 그래도 이제 연습 다 같이 열심히 하면서 좀 기량 올릴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쭉 지내왔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적응 못하다가 이제 좀 도움 받으면서 올라온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구리 선수가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APL을 챙겨보면은 좀 재밌는 게 화제가 되었거든요. 도인비 선수가 항상 이제 너구리 선수가 네. 그 무대에서 나가실 때 기다려주시는 것도 있고 좀 옆에서 많이 챙겨주신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너구리 선수한테서. 도민 선수가 약간 평소에 좀 이런 기다려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배려심이 많이 느껴져요. 처음 왔을 때도 좀 그러니까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써줬고 되게 인게임 할 때도 되게 제가 통역을 계속 그때 많이 부탁했었는데 그때 되게 자기도 라인전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화한번 이런 거 진짜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다 이렇게 커버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부분은 배려심 되게 좋다고 많이 느꼈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LP에 도착하셨을 때 FPX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랍스터를 사줬다고. 네네네. 처음에 선수들이 사준 줄 몰랐는데 네. 가가지고 이제 팀 쪽에서 사준 줄 엄청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되게 좀 솔직히 좀 비싸 보이는 데였는데 되게 고맙기도 하고 나중에 잘 되면은 내가 또 돌려줘야겠. 저는 게임으로 좀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도엠피 선수가 리더십이 있는 것은 저희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뭐 좀 약간 좀 친해진 팀원이 있을까요? FPX 내에 좀 잘 돌봐줬다거나. 그래도 휴가 때 티안이랑 조금 게임하면서 정글이랑 좀 얘기도 많이 하니까 티안이랑 가장 좀 친해진 것 같고, 네. 뭐 바텀은 이제 좀 인게임적으로 얘기하고 좀 둘 다 좀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 착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그냥 별 버릴 게 없이 다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게 다 좀 개성이 있고 특히 또 원딜 쪽이 원딜이 되게 리네샹이 옆에서 지내보면 되게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서포 선수 같은 경우에 되게 착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사람들 다 착하고 약간 티아는 좀 짱구 같은 느낌이고 이게 설명하자면 좀 이게 이게 한 줄은 좀 어려운데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짱구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나중에 인터뷰 후에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적응하는데 분명히 뭐 FPX 구단에서 그리고 또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는 하시지만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느껴져요. 어떤 부분에서 좀 적응하는데 스스로 고민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좀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좀 한 팀에 있다 보니까 그 같은 팀만 하고 오래 하는 게 좀 익숙해져 있고 이 홈플러스라는 팀도 이제 김군이라는 선수랑 같이 오래 하면서 그거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생각이나 이런 플레이적으로 조금 상반되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인게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언어가 또 처음에 이제 또 안 통하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직접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의견 전달하는데 조금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원래 좀 낯을 좀 가리고 처음 가는데 좀 적응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좀 작년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짝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한 선수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하면은 약간 내가 하면은 거기 A 하면은 ABCD를 딱 알아듣고 느낌으로 쫙 느껴지는데 그게 처음 선수들하고 맞춰보면 그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어, 한국어 그것까지 합쳐버리니까 그 순간순간에 약간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너구리 선수의 중국 인터뷰를 챙겨보는데 약간 내가 소극적인 것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반대로는 이게 약간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망가면 안 될 것 같다고요? 네. 언제였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좀 적응할 때 천천히 적응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저는 이번 연도에 좀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팀원들도 크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좀 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내가 성격이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가끔 받거든요. 내가 이런 성격인데 한편으로는 그 성격을 변명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유도 질문 이런 거 아닌데. 내가 너구리 선수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 하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APL에는 또 상대할 팀이 워낙 많잖아요. 네. 한국은 이제 더블 라운드 로빈인데 APL은 모든 팀들을 한 번씩 쫙 상대하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양한 팀들을 상대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경기나 순간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좀 기억하자면 좀 안 좋은 부분이 또 기억나가지고. 왜요? 제가 근데 FPS 경기하면서 조금 느끼는 게 제가 뭔가 게임에 좀 영향력이 뭐 열심히 해서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한들 게임에 제가 뭔가 막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 되게 돋보인다 이런 느낌이 든 게임은 많이 없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솔직히. 주도적으로 이긴 게임들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좀
진 게임 중에 좀 충격적인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V5 전이 조금 아트록스. 그때가 진짜 롤러코스터 이제 여기 아래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 V5가 여기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나네요. 아. 이때. 그래도 뭐 긍정적이라던가 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다가 헤쳐나갔다 뭐 이런 순간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프로 때가 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올라오면서 이디즈전 때 솔직히 저희가 1세트 조금 좀 그냥 무난하게 지고 나서 그 다음에도 비슷한 픽을 했는데 그 다음 판은 좀 이겼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다전제에서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또 기억이 남네요. 너구리 선수가 한국에서 이제 APL을 이적하실 때 APL에 좀 내놓으라 하는 탑라이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탑라이너들과의 명승부도 조금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한 번씩 붙어보셨는데 이런 탑라인 적으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상대라던가 예상치 못했네라는 상대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 LP는 다 한 번씩만 경기해서 맞아. 사실 막 게임도 많지는 않은데 저는 되게 샤오 선수 보면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미드라인에서 탑에서 후반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픽들을 소화를 잘하고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도 뭔가 그 미드라이너가 아니라 탑라이너 같은 그냥 게임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샤오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거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아서 티타나 뭐 루시안 같은 좀 공격적인 픽들도 상대를 아예 강력하게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그런 진짜 화끈한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1등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샤오후 선수 즐겨찾기에 너구리 선수 전적 돼 있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건 몰랐네요. 네, 그 최근에 방송에 나왔는데 즐겨찾기에 뭐 기인 선수, 뭐 칸나 선수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너구리 선수도 딱 있더라고요. 이 탑라이너의 특기죠. 이게 아마 다 서로 즐겨찾기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네. 다 이제 휘둘리면서 한 번씩 보고 탑이 특히 좀 이런 룬이나 이런 거에서 좀 변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라인보다 좀 이런 게 좀 민감한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안 놓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다들. 라인전에 살고 라인전에 죽는. 네, 그렇죠. 1렙부터 이제 막 부시 싸움하고. 네, 치열하죠. 뭐 너구리 선수는 뭐 반대로 서로 이제 탑라이너들을 많이 지켜보니까 반대로 좀 귀감으로 삼는 탑라이너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샤오이 선수일까요? LPL로 봤을 때는 또 많은 선수가 있지만 샤오 선수가 이제 시즌 중에 되게 눈에 많이 띄었었고요. 또 LCK 쪽에서도 많이 LCK 쪽도 이제 많이 챙겨봤는데 이제 이게 한 명이 리그 중간에 갑자기 기인 선수가 갑자기 솔랭도 진짜 심상치 않았는데 대회에서도 이제 막 터뜨리고 나서부터 되게 관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좀 이렐리아의 꿈을 키운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렐리아로 되게 잘하는 기억이 많이 남았어. 그리고 칸 선수도 이제 또 칸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칸 선수가 사이온 하는데 저도 많이 연습했거든요. 사실 시즌 중에 많이 연습하고 싶었고 실제로 많이 연습도 하려고 했었고 솔랭에서 좀 해봤는데 이게 진짜 좀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대회 보면은 칸 선수는 뭐 벽 같은데 저는 그냥 한 방에 터져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좀 단단하게 해주는 탑라이너가 있으면 되게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 담원이 지금 거의 스타일이 많이 장령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스타일로도 되게 잘하는 거 보면서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이렐리아의 꿈을 키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구리 선수한테 이렐리아는 어떤 챔피언인가요? 이렐리아가 제가 솔직히 이렐리아를 대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대회에서 이걸 쓸 수 있는 챔피언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올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대회에서 이렇게 좀 많이 쓰니까 쓰면서 또 괜찮게 했다고 생각하는 편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좀 극복해낸 그런 챔피언? 극복을 좀 하는 느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면 그냥 스타일이 많이 변화됐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챔프에 대해 생각해보는데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게 탑라이너 메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까요? 너구리 선수가 바뀌었다는 느낌일까요? 메타도 바뀌기도 했지만 저도 그냥 조금 올해는 다른 스타일로 게임했던 것 같아요. 스프링. 네. 그게 어떤 스타일일까요? 감독님이 제가 방금 전에 인터뷰했을 때
감독님이 저보고 쌍칼이라고 하더라고요. 쌍검이라고. 어. 진짜 그 상대를 잡으면 많이 잡을 수 있지만 그만큼 공격당하면 많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쌍칼의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처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쌍칼이라고 얘기는 들어봤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그런 얘기를 오래 듣는 거 보면 들었을 때 좀 공감이 돼요. 근데 챔피언 자체도 너무 공격적인 챔피언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어서 하지 않았나 스프링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정리해서 말하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타일?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구리 선수가 아무래도 약간 주도적으로 못해서 약간은 주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가 더 빛나면서 착착착 이렇게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약간 그게 쌍칼이라는 이미지랑도 얼마 정도 맞아 떨어지나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디까지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솔직히 싶은 말씀드리면 만큼. 그냥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안 맞는 옷을 많이 입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즌 중에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정글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뭔가 좀 서로 스타일에 대해서 솔직히 좀 서로 이해를 많이 못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인게임을 하면서 티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힘이 110, 그러니까 110까지 아니라 한 80, 90 있으면 이거를 저희 둘이 합해서 이게 티아나이 저를 밀어줘서 110이 되거나 120이 되거나 이런 그림이 좀 되거나 반대로 내가 티아나를 밀어줘서 110이 되거나 120 이런 느낌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임이 되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영향력 있다는 게. 약간 좀 설명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근데 이런 느낌의 게임이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 이번 스프링 시즌에 그냥 솔직히 그냥 바텀에 찍어 누르거나 뭐 다른 라인 찍어 누르거나 그냥 찍어 눌러서 이기거나 좀 그냥 그런 느낌을 게임이 많았어 가지고 그 부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이야기를 하기 전에 MSI 시청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너구리 선수의 MSI 기대치를 여쭤보자면은 아쉽기는 기대치요? 하지만 못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그 북미 쪽 제가 경기를 보지 않았는데 되게 강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북미 쪽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사실 LPL LCK전이죠. 그쵸. 둘의 대회가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 패치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맞아. 결승은 10.6인데 MSI는 10.9예요. 지금 3번 패치를 건너뛰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친구가 나올지도 많이 궁금하고 탑의 메타는 제가 예상에 많이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탱커를 많이 기용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10.9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까 담원에서 한번 뭐 칼을 빼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볼 수 있을까? 근데 패치 내용을 봤을 때 막 그런 강한 칼 같은 챔피언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건 뭐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하고 있고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죠. 다양한 관전 포인트 그냥 LPL, LCK 이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아요. 탑리신 나올까요? 탑리신이 지금 되게 핫한데 지금 탑라이너들의 전적을 제가 롤은 안 하지만 전적은 맨날 보는데 리신 승률이 다 좋아요. 이게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관전도 해보지 않아서 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승률이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혹시 나올 수 있어. 칸 선수도 하더라고요. 맞아. 연습하는 거 봐가지고. 샤워 선수도 하더라고요. 네, 혹시 재밌을 것 같아요 나오면. 저 럼블이 좀 기대돼요 사실. 제일 기대되는 거. 탑 럼블? 네, 럼블이 이번에 탱커 상대로 질량이 좀 증가하면서 좀 탑라인에 어떻게 보면 좀 걸만한 승률도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픽률도 많이 올라오고 정글 럼블도 게임에도 많이 하고. 보고. 맞아. 칸 선수가 실제로 럼블을 젠지전에서 한번 썼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 럼블 패치했는데 한번 뭐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느낌의 발언 한번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한번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좀 되긴 해요. 저 일단 장난식으로 가볍게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다번기아가
우승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LPL도 만만치 않은 상태고 솔직히 FPX 쪽에서는 RNG가 우승해서 시드 4개 집에 들고 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아이 좋죠. 어떤 팀이 예측하자면은 우승팀을 굳이 예측해보자면 예측이요? 네, 굳이 예측해보자면 조심스러운데 이거. 넘어갈까요? 저는 예측은 넘어가고. 네. 네, 저는 근데 시드권 원하긴 합니다. 시드권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서. 네. 그래도 시드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RNG 짜요? 그래도 담원은 뭐 여유 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네. 알려줘 건부야. 이런 식이죠. 그 고스트 선수가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너구리 선수가 MSI에서 안 와서 그렇지만 어차피 롤드컵에서 볼 거니까. 기분 좋은데요? 아유. 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머 때는 FPX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 너구리 선수가 지금 느끼는 답답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해야 할 일이요? 단 한 가지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단 한 가지요? 서머 때는 내가 아니면 팀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보고 싶다. 한 가지를 바꾼다면 제 생각에는 제 스타일을 팀이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팀 스타일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래서 한쪽으로 이게 유동적으로 쓸 수는 좋겠지만 그거는 조금 정말 마지막에 얘기인 것 같고, 이 앞에 말한 부분, 이 부분이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두루뭉실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구리의 스타일은 쌍칼인가요? 아니면 이게 다른 쪽인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티안 선수랑 같이 할 때는 제가 어떤 칼에 쌍칼을 잡든 칼을 잡든 쌍칼의 플레이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아마 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제 생각에 탑정글의 이런 호흡이라던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라인들은 다 이미 좀 자신의 역할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탑정글부터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질문 좀 했어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너구리 선수님. 그렇다면은 일단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많은 팬들이 오랜만에 너구리 선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특히 영어 자막을 달아서 해외 팬들은 너구리 선수를 정말 오랜만에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방송에서도 너구리 선수가 정말 인기가 많으세요. 진짜요? 너구리 선수 나올 때마다 너구리 이모티콘으로 도배가 돼요. 그 미팅은 저도 아는데. 네. 맞다. 나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 스킨 어때요? 네네네. 다음 스킨 어때? 저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저는 제가 원했던 그런 느낌에 많이 넣어주신 것 같고, 최대한. 그리고 제 사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집 갈 때.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스킨 자체는 저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리콜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리콜을 제가 원래 그 꼬리로 낚시하는 그런 느낌의 리콜을 좀 원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떻게 하다가 그 낮잠 자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아주 꼬리가 약간 그 포인트거든요. 약간 기안에서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게 꼬리를 꼭 넣어달라고 했었고, 챔피언 만들 때도 스킨 만들 때도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서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어쩌면은 너구리 스킨 끼고 경기하는 모습에 너구리 선수를 기대하겠습니다. 서머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국 팬들, 중국 팬들, 해외 팬들한테 근황과 인사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드리는데 사실 뭔가 좀 많이 이뤄내거나 자신 있게 이렇다 막 말하지 못해서 좀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죄송한 결승까지 마음 들고. 갔잖아요. 그래 좀 결승까지 간 것도 조금은 운이 많이 따라왔다 생각해서
어쨌건 뭐 간 거 되게 결과는 되게 다 만족하고, 그러니까 팀원들도 어느 정도 다 만족하고 있는 거가 다사다난해서 이번 시즌이 어쨌건 서머에는 더 많이 맞춰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월드컵에서 뵙겠습니까? 롤드컵 꼭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구리 선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잘 지내시고 밥도 잘 챙겨 먹으시기 바라고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라이즌 e스포츠의 애슐리 강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공지를 먼저 할게요. 코라이즌 e스포츠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시크릿 랩이라는 게이밍 체험 회사랑 스폰서를 합업하게 되었어요. 우와. 그래서 시크릿 랩이 LCK뿐만이 아니라 LEC, LCS의 공식 게이밍 체험 스폰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코라이즌 e스포츠를 1인 미디어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렇게 시크릿 랩과 같이 큰 스폰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고마운 일이 뿐만이 아니라 계속 코라이즌 e스포츠를 운영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가 올리는 코라이즌이 올리는 인터뷰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계셨다면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시크릿 랩에 어떤 물건이 있나 둘러보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은 저 역시 마진도 떨어지고 좋고, 저도 스폰서십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2021년 내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코라이즌 e스포츠 그리고 시크릿 랩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